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경찰 동아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백성문화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은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민규 학생과 함께 네. 경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회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경찰 채용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옆에는 경찰경호학부 장건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경찰이 되려면 경찰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죠. 그렇죠. 시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시험의 종류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자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우선 경찰이 되는 길은 엄밀히 얘기하면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대학에 진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경찰 공개 채용 시험, 약칭 공채라고 그러죠. 공채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또 경찰 행정학을 전공해서 경찰 행정학과 경력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적게 뽑고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죠? 물론 2023학년, 23학년부터는 편입시험도 생긴다 하는데 여기도 한 25명밖에 안 뽑은대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문이니까 물론 경찰대학을 목표로 공부하신 분은 경찰대학 가시는데 이런 좁은 문보다는 이렇게 넓은 문으로 공채 시험이나 경력 채용 시험에 도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채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조건 안에서 똑같이 경쟁의 시험 보는 걸 공채라고 그러고요. 경채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거나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뽑는 게 경력 채용 시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특별 채용은 요걸 안 쓰고 경력 채용이라는 말을 쓰고요. 대학교에서 경찰 행정학을 전공했다는 경력도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행정학과 전공자 경력 채용 또는 의경으로 군 복무했던 사람도 그것도 경력이니까 그런 경력 채용 이런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찰 채용 시험은 단계별로 우선 필기 시험부터 먼저 보고요.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적성 검사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다 통과되면 서류 전형은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자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나 체력 검사를 볼 수 있고 적성 검사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요 면접 시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 50%, 그다음에 이제 체력 검사가 25%,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이 25%에서 100점 만점으로 학생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 시험의 종류에는 경채와 공채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경찰행정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행정학 전공자도 이제 그 공부한 것도 경력이니까 경력 채용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경력 채용자는 일단 2년제 전문대학교는 일단 그 관련 학과만 졸업하면 경찰 시험 자격이 있고요.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경찰 행정학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이 경력 채용에 볼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이면 그 경찰 관련 학과라면 거기 졸업하시면 되고요. 4년제 대학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다니셔야 되고 경찰 관련 학과 과목을 한 45학점 이상만 이수만 하면 되니까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1년에 몇 명씩 뽑나요? 여기 자료 화면을 좀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금년도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이거든요. 보시면 상반기에 약 3,104명 뽑고요. 그죠? 그럼 하반기에도 약 2,700여 명 뽑았나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나 다 이제 공채가 있을 수 있고 경력 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공채가 있고 경력 채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채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해서 뽑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1,961명, 여자는 739명 뽑고요. 이제 하반기도 남자는 1,546명, 여자는 582명 뽑네요. 이거는 이제 공채고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험이니까 공채고요. 이제 전의경 출신자들 경력 채용은 상반기에 하네요. 87명 뽑을 예정이고 2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4년제 중에 45학점 이수한 경찰행정학 전공자 경력 채용은
하반기만 뽑는데 남녀 구분 없이 180명을 뽑도록 돼 있네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경력 채용이 오히려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남녀 구분 없이 180명을 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좁은 문보다는 아예 이렇게 공개 채용으로 가면 뭐 남자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거의 3,000명 넘게 뽑잖아요, 그죠? 여학생도 거의 한 1,500명 이상 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좁은 180명을 노리고 경력 채용을 보는 것보다는 공채 보는 것이 저는 훨씬 그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쟁률 이제 금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금년 3월달에 원서 접수한 보면요. 근데 우선 공채하고 경채 아까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공채하고 경채를 따로 말씀드리면 우선 공채는 남녀 구분해서 뽑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1,900명, 여자는 뭐 739명 뽑는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전국적으로 평균이 남자는 15대 1, 그죠? 여학생은 19.2대 1이고요. 이 이제 공채 시험은 시험 실시하는 그 주관이 각 시도 경찰청이에요. 그래서 시도별로 따로 이렇게 원서 접수해요. 그래서 보시면 어느 시도는 경쟁률이 좀 높은 데가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광주가 좀 25.4, 대구가 제일 높았네요. 그다음에 광주 높고 있고 이제 조금 반대로 이제 뭐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죠. 강원도 이런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그 근무하고 싶은 그 시도 경찰청에서 원서를 내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면 되기 때문에 꼭 시험이 합격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꼭 자기 집 근처를 고집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데 가서 시험에 합격해도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대구는 40대 1 정도 되는데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은 좀 센데 나머지 이제 뭐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는 15대 1, 여자는 119대 1이네요. 그리고 이제 전의경 출신자들은 따로 이렇게 경력 채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반기만 전의경 출신자 경력 채용하는데 18.5대 1이네요. 요거를 이제 금년도 상반기고 참고로 이제 작년 하반기 것도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 이제 코로나 와중에서도 시험을 봤는데요. 역시 이제 지방청별로 원서를 접수했는데 전국 평균만 살펴보면 보시면 이제 남자는 약 19대 1, 그죠? 여학생은 20대 1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경찰 행정학 전공자들만 경력 채용한다 했죠. 하반기에 한 번만 뽑는데 약간 낮죠. 12.1대 1 정도 경쟁력을 보였네요. 그러면 경찰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과목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시험 과목은 총 몇 과목을 보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종합 적성 검사를 보고 마지막 단계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그 다음 시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합격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일단 경찰 시험은 우선 공채하고 경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 순경 공채 시험은 5과목이에요. 5과목이고 경채는 4과목이에요. 한 과목에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공채 5과목은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에요. 그리고 경채는 얘는 한국사가 없는데 한국사가 하나 빠졌죠. 한국사는 없고요. 영어, 그다음에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인데 공채는 헌법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채는 범죄학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네요. 나머지는 같아요. 형사법하고 경찰학은 같고 여기 이제 경채는 범죄학이 들어가 있다. 공채는 헌법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공채는 영어는 다 똑같은데 여기 국사가 하나 더 추가돼 있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 영어하고 한국사, 영어는 검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경찰청에서 따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토익이라든가 한국사 능력 시험처럼 그 외부에서 이 시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최저 기준 이상을 맞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어나 한국사는 만점 맞을 필요는 없고요. 최저 기준만 통과해서 오면 됩니다. 그럼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토익은 여기 나와 있죠. 토익은 550점 이상 맞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토플, 탭스도 쭉 나와 있죠. 한국사 능력 시험은 상급 이상만. 이렇게 요 최저 기준만 통과하고 나서 이제 여기 헌법이라든가 형사법, 경찰 녹색 테두리된 부분만 이제 집중하면 되겠죠. 경력 채용도 여기는 한국사가 없으니까 한국사 대신에 이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해서 최저 기준 통과하고 나서 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검정제가 이제 그 외부에서 실시한 기관에 가서 최저 기준 이상을 맞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 기준 맞게 되면 그 유효 기간도 나와 있죠. 어학 관련 것은 3년 동안 유효한 걸로 인정해주고 한국사 능력 시험은 4년 정도 유효하게 인정해주네요. 그래서 자기 수험 전략을 잘 짜서 그 유효 기간 내에 최저 기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에서 출제하는 저 녹색 테두리 되어 있는 저 세 과목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네. 직업 특성상 체력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선배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체력 시험이 이제 합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렇죠. 아무래도 경찰은 이제 범인을 이제 맞닥뜨려서 제압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이제 힘을 써야 될 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시험에서는 체력 시험이 굉장히 이제 비중이 있게 다뤄집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경찰은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신체 검사하고 종합적 성검사 끝나고 나면 체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체력 검사는 전부 5종목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5종목이고요. 종목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악력, 왼손 오른손 악력,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여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5가지 종목의 체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또 그 측정 횟수에 따라서 가장 낮은 점수는 1점부터 가장 높은 점수는 10점 만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 점수 쉽게 얘기해서 전부 여기 1등급 맞으면 50점 만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전부 1점 맞았다 그러면 5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느 한 종목이라도 1점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전부 모두 2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또 전체 점수가 너무 낮아서 19점 이하다 그럼 또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체력 검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적어도 뭐 한 5점 이상, 6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평상시 공부하면서 체력 관리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면접인데요. 면접도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면접도 이제 뭐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잘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집단 면접과 이제 개인 면접이 있는데요. 집단 면접은 4명 또는 5명이 같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것도 10점 만점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면접 말고도 이제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개별 면접인데요. 이제 자기의 생각을 또렷한 목소리로 논리적으로 잘 답변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가산점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시험 볼 때는 이제 가산점 항목도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 보실까요? 여기 면접할 때 이 가산점 여부를 확인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가산점이 5점 만점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단체 면접 10점, 개인 면접 10점, 가산점이 5점에서 면접은 전체가 25점 만점으로 되네요. 그럼 가산점이란 뭐냐면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나는 무도 단증이 있다든가 뭐 특별한 운전면허가 있다든가 특별한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평가해서 가산점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에 치열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이 가산점 거의 5점 만점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1점 하나로 당락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산점 항목을 보시면 어떤 자격증은 뭐 2점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격증은 4점, 어떤 자격증은 5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경찰 행정학과 전공학생들은 대부분 뭐 주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안 그러면 뭐 한국 실용 글쓰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안 그러면 무도 단증거도 뭐 2단, 3단이면 2점이고 4단부터는 4점이죠. 안 그러면 나는 일종 보통 말고도 일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가 있다. 그러면 역시 또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경찰 시험에 준비를 하면서 짬짬이 저런 자격증도 꼭 따서 5점 만점을 만들어 놓고 시험에 응시한 것이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모든 자료들
뭐 시험 절차, 작년도, 금년도 응시 접수율, 경쟁률 현황, 그다음에 시험 과목들, 가산점 항목들 이 모든 것들은 사이버 경찰청이라는 데 가서 조회해 보면 이런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고요. 경찰 시험이 만만치 않은 만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경찰 채용 시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만만치 않은 시험이에요. 열심히 음. 준비하셔야 되고 저희 백성문화대학교 오시면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에 오셔서 경찰 행정학과를 다니면 꼭 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경찰 동아리 회원 여러분들은 모두 원하시는 대학교도 합격하고 이제 경찰의 길까지 쭉쭉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